산지쌀 값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쌀 재고량이 크기 때문인데 농민과 농협은 올해 벼수매가 제대로 이뤄질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단돈 1,000원에 점심 식사를 내주는 1,000원 식당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고물가 지속으로 끼니를 걱정하는 1인 가구 청년들이나 어르신들이 호응하고 있습니다. 한 동물보호단체가 담양의 한 마을 주민들이 다친 개를 잡아먹으려고 했다고 주장해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돈벌이를 위한 동물단체의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원구성 논의가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갈등으로 여야가 대치 상황을 이어오면서 지각 개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연일 오르는 물가와는 반대로 산지 쌀값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쌀이 남아돌면서 농민들은 생산비를 건질 수 있을지 걱정이고 농협은 쌓인 벼를 처리하지 못해 올해 벼수매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강동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흥의 한 농협 창고에 800kg 쌀가마가 가득합니다. 전남에서만 남는 쌀이 지난해보다 80%가 늘어난 18만 톤에 이르고 전국적으로도 66만 톤에 이릅니다. 쌀이 남아돌다 보니 산지 쌀값은 80kg이 19만 원대가 붕괴된 18만 9,488원입니다. 하락세는 지난해 수확기 이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5차례의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고 지난 2월에는 식량 원조용 10만 톤을 매입했지만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올해 쌀 수매를 위해 창고를 비워나가야 합니다. 쌀값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15만 톤 정도 시장 경쟁을 안 하면 올해는 수매하기도 어렵다. 농협에서. 사이로 때문에 수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적자가 거액의 적자가 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벼농사 준비에 나설 농민들의 걱정도 큽니다. 인건비 등 치솟는 생산비를 빼면 남는 장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 처리장에 벼가 쌓일 경우 그만큼 농협의 벼 수매량이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농기값 올라가지, 기름값 올라가지, 농약값 올라가지, 쌀 소비는 안 돼야 버리지. 또 정부 매상마저 이렇게 가격이 낮기 때문에 농촌에서는 아주 굉장히 힘들고 현재 죽어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전라남도가 정부에 쌀 15만 톤 추가 시장 격리를 건의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입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전국의 시도의회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전남 순천시에서 제3차 임시회를 열고 광주광역시의회가 제안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협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되면 온 국민이 배우고 기억하는 가치로 승화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제22대 국회에서 조속히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고물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끼니를 걱정하는 1인 가구 청년들이나 어르신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000원의 점심을 대접하는 식당이 늘고 있는데요. 점심을 든든하게 해결하고 이웃 주민들과 소통하는 1,000원 식당을 임경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먹음직스럽게 윤기가 도는 면발이 그릇에 담깁니다. 펄펄 끓는 육수를 붓고 고명을 얹자 먹음직스러운 국수 한 그릇이 완성됩니다. 식사를 마친 손님들은 나눔 냉장고에 기부된 참외를 가져가는데 국수와 후식까지 가격은 단돈 1,000원입니다. 1,000원 갖고 어디 가서 이 한 끼를 때웁니까? 근데 와서 먹어보니까 양도 많고 맛있고 좋네요. 광주 서구청은 올해 1,000원 국시 점포 3곳을 추가로 열어 모두 8곳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에 사시는 또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좀 고령층들이 좀 많이 사시는 그런 지역으로 저희가 지금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광산구도 최근 1,000원 한 끼 식당을 열고 콩나물국밥을 1,000원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100인분이 1시간 반에 모두 동락이 일수인데 식당 주변에 취약계층이 많아서입니다. 광산구는 올해 5호점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어르신들한테
저희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그 식사 한 끼지만은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진다면 저희도 큰 보람이 되고 가능한 여건이 주어진다면 오래도록 이 구분 문화에 참여하고 물가 급등으로 외식 한 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천원 식당만큼은 훈훈한 온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미래교육의 비전을 제시하는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가 내일 여수에서 개막합니다.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는 내일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시도교육감 16명 등 9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교육 공간체험과 디지털 수업 시연, 국제문화예술 교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다음 달 2일까지 열립니다. 박람회 기간엔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의 강연과 22개 나라 교육기관, 글로벌 기업 등의 컨퍼런스도 함께 진행됩니다. 전라남도가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개최 적정성을 살피기 위한 감사를 실시합니다. 도 감사관실은 오는 30일부터 순천시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범위에 지난해 치러진 순천만 정원 박람회 개최 적정성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전라남도와 순천시가 국립의대 공모를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 감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순천만 정원 박람회에는 예산 2,04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얼마 전 사고로 다친 어미개의 새끼를 찾는다며 방치했던 한 동물단체에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도해드렸습니다. 당시 이 동물보호단체가 마을 주민들이 다친 어미개를 잡아먹으려 했다는 내용의 또 다른 거짓말을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최용석 기자입니다. 어미개 잡아먹으려 대기 중. 섬뜩한 자막과 함께 다쳐서 쓰러진 개 주위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마치 죽기를 기다린 후 잡아먹을 것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한 동물보호단체가 방송사에 제보한 영상으로 패널들은 이 마을의 개 식용 문화를 비판했습니다. 이 동물보호단체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개를 보호하고 도망간 새끼를 찾는다며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음 날이 오기 전 죽어버린 어미견. 당시 현장에 있었던 어르신들을 만나 이 영상에 대해 물어봤더니 하나같이 개 식용 의사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왜 그 소리가 나왔는지. 이 동네 사람들 그거 혼자 없어요. 그래, 동네 사람들 왜 동네 사람들. 개먹은 사람 없어요. 누가 개를 잡아먹어. 개고기 먹는 사람 없어요. 지금 개 우리 동네 한 마리도 안 키워. 영상을 올린 3월 26일 이후로 후원금이 폭발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해 돈벌이용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를 묻기 위해 해당 동물보호단체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개 식용마을이라는 비난을 산 담양의 한 동네 어르신들은 동물보호단체의 거짓말이 확인되면 주민들의 뜻을 모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BC 최용석입니다. 경찰이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여수시청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수사이대는 여수시청 공무원 3명이 6,600억 원 규모의 돌산 관광단지 개발사업 제안서가 접수되기 1년 전인 2021년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업 부지 건너편 땅을 매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지난 2022년 여수시가 사업을 접수한 이후 이들이 매입한 땅값이 크게 오른 것을 확인하고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발 예정 부지 주변 땅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의대 증원을 반영한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 확정되자 광주 전남 의사단체가 정부를 규탄하는 촛불 집회를 엽니다. 광주시 의사회와 전남도 의사회 소속 의사 1000여 명은 모레밤 9시부터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의료 사망 선고의 날 촛불 집회를 개최합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 낭독과 구호 제창으로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전남대 병원까지 행진할 계획입니다. 22대 국회가 오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만 원구성 협의는 뒷전으로 밀려 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법안과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 등을 놓고 마지막까지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을 이어오면서 지각개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22대 국회 원구성 논의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대통령 거부권 법안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원구성은 상임위원장은 물론 지역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 등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본회의 상정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과 대통령실을 관할하는 운영위원장 배분이 논의의 핵심입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차지하면서 법안 상정에 발목을 잡아왔다며 양보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로 틀어막고 민생 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어렵사리 본회의에 회부된 법안들까지는 처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회 원구성의 법정 시한은 다음 달 7일입니다. 이때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고 표결에 붙인다면 과반을 넘게 차지하는 민주당이 전 상임위원장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민주당 출신 광주 전남 의원들의 상임위원장 역임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여야 간의 극심한 대립으로 국회 공전 가능성도 커집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의 원구성 협상이 사실상 멈춰있는 상황에서 22대 국회가 시작 전부터 개점 휴업 상태가 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폭염철 폐지 수집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대책이 시행됩니다. 광주광역시는 폐지 수집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폭염 기간 자원재생 활동단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재활용품 수거인 지원 조례를 오는 31일 시행합니다. 폐지 수집 어르신들이 자원재생 활동단에 참여하게 되면 8월 한 달 동안 주 2회 총 16시간 재활용품 선별 작업을 수행하고 경비 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남을 찾은 관광객이 1년 새 700만 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방문객은 6,300만 명으로 2022년에 비해 13%, 700만 명이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와 전국체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국제 수목 비엔날레 등 메가 이벤트의 성공 개최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시군 축제가 재개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광양시의회가 포스코 필바랄 리튬 솔루션의 화학물질 유출 사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광양시의회는 오늘 성명서를 내고 노동청이 지난 3월 수산화 리튬이 유출된 포스코 필바랄 리튬 솔루션에 대한 점검을 벌인 결과 6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며 이는 안전관리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포스코 필바랄 리튬 솔루션은 기업 이익에 급급한 무책임한 경영으로 사고를 유발시켰다며 포스코 그룹은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모든 사업장에 더욱 엄격한 안전 기준을 적용하라고 강조했습니다. KBC와 광주 북구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시장 진출 지원에 나섭니다. KBC 광주방송과 북구청은 오늘 오전 10시 KBC에서 소상공인들의 라이브 커머스 방송과 온라인 쇼핑몰 개설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문인 북구청장은 지역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 디지털 커머스에 강한 소상공인으로 거듭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클래식 애호가로 알려진 배우 강서구가 국내 최정상급 음악가들과 광주 예술의 전당 무대에 올랐습니다. 오늘 광주 예술의 전당에서 펼쳐진 11시 음악 산책 프로그램에는 강서구와 소프라노 강혜정, 바리톤 송기창, 피아노 이용이 함께 출연해 창작 가곡 7편을 선보였습니다. 삶의 아름다움과 낭만을 담은 이들 가곡들은 강서구가 직접 작사, 작곡한 것으로 알려져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전남 여수 해상에서 실종됐던 70대 선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여수 해양경찰서는 오늘 오전 11시 24분쯤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해상에서 어제 실종 신고된 폐기물 운반선 선장 75살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A씨와 함께 승선한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실종과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